올 상반기 기준 국내에 있는 북한 주민의 재산이 445억 원에 달한다는 걸 아십니까? 아니, 북한 주민 돈이 그것도 수백억 원씩이나 왜 남한에 있는 걸까요? 세상 돋보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팀 김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 주민 재산이 445억 원이다. 도대체 무슨 돈입니까? 네, 법무부는 남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1세대와 국내 입국한 탈북민 등 북한 주민의 재산 규모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남한 내 북한 주민 재산은 445억 원입니다.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이니까 실제는 금액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네요. 지난 2012년 북한 주민 재산이 60억 원 수준이었는데 9년 만에 7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네, 2012년부터 시행된 남북가족 특례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한국 법원을 통해 친생자로 인정받으면 남한의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수백억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탈북민 A씨의 아들 B씨가 법원에 상속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는데요. B씨는 머리카락을 뽑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며 친자식임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B씨를 친생자로 인정했습니다. 북한 주민을 대신해 북중 접경지의 브로커가 남한의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데 브로커에게서가 돈을 날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국내에서 관리되는데요. 실제 매각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매각할 필요성이 있을 때 매매 신고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힘든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한에서 이제 재산을 물려받아도 뭐 북한으로 갖고 나갈 수는 없는 거네요. 여기 와서 써야 하는 거네요. 근데 만약에 상속을 해줄 분이 돌아가셨다면은 그럼 어떡합니까? 뭐 묘라도 파헤쳐야 되는 겁니까? 그런 사례가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6.25 전쟁 당시 월남했다가 사망한 한 남성의 사례인데요. 북한의 자녀가 친생자임을 주장하려고 브로커가 남한에 이 남성 묘를 파헤쳐서 DNA를 채취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묘지 관리자에게 발각돼 시신 훼손은 피했고 병원에 DNA를 보관해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친생자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까지 발생을 했으면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벌써 남한의 탈북민이 한 3만 명 되잖아요. 네. 법무부는 공식적인 남북 교류 채널을 설치해서 북한 주민의 유전자 검사 절차를 지원하는 등의 특례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남한에 있는 북한 주민 재산이 함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10억 원 이상 금융 재산은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국유재산 전담관리 기구인 캠코 같은데 이런 어떤 재산관리인 신청 제도를 둔다라면 훨씬 더 북한 이탈 주민이나 북한 주민의 소송을 위한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상속길이 막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바로 별도로 남한에서 가정을 꾸리지 않고 홀로 지내다가 사망한 무연고 탈북민의 재산권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사망 1년 뒤 모든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고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상속권은 사라집니다. 실제 북한의 자녀가 부모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어렵게 모은 돈을 전해주지 못한 사연도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 있는데 여기서 3천만 원은 쓰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내 자식이 오거든 라고 그분도 어렵게 모으신 것 같고 재산권이 보호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무연고 탈북민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다음에라도 북한 주민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국고로 들어간 돈은 다시 뺄 수가 없어서 네.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